아니, 이건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그것도 라커룸에서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수들이 감독을 끌어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체 누가 선수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겁니까? 저 김준석, 오늘 한국 축구를 병들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자, 울산 HD에서 벌어진 일은 절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곪아왔던 병이 터져 나온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태용 감독이 선수단과 마찰을 빚다 떠난 그저 그런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정점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프로 세계의 기준인 감독의 절대적인 권위가, 다른 한쪽에는 부단보다 자기들이 더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일부 선배 선수들의 그들만의 법, 바로 그 정글의 법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인민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팀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할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 믿을 수 없는 항명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이 괴물을 해부해야만 합니다. 바로 기형적으로 뒤틀려버린 선후배 문화라는 이름의 괴물 말입니다. 원래 선후배 문화의 정신, 그게 뭡니까?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프로축구라는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이 숭고했던 정신은 속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존중이 맹목적인 복종으로 변질됐습니다. 선배의 말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냥 법이 되는 겁니다. 훈련장에서 젊은 선수가 번뜩이는 전술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칩시다. 유럽이었다면 감독과 코치진이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토론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어떻습니까? 어디 건방지게 선배의 이 한마디에 그 아이디어는 그냥 묻혀버립니다. 아니, 아이디어만 묻히는 게 아닙니다. 그 선수의 창의성, 자신감, 그 모든 것이 짓밟히는 겁니다. 이런 팀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가 반항으로, 다른 의견이 하극상으로 찍히는 문화 속에서 팀은 그대로 고인물이 되고 결국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존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굴종입니까? 둘째, 후배를 이끌어주는 책임감이 자기 편을 만드는 타벌 싸움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팀의 선대가 아니라 라커룸의 봉건 영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사람만 챙기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경기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내 편이 아니면 패스를 안 주고 중요한 전술적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벤치에 앉은 선수들은 실력 때문이 아니라 라인을 잘못 탔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경기장 밖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장 안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팀이 아닙니다. 라커룸이 아니라 이미 파벌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책임감이 침해할 수 없는 특권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훈련장에서 피땀 흘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배라는 계급장이 그 어떤 노력보다 강력한 당패막이가 되어주니까요. 그들은 언터처블, 즉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오만함이 울산의 그 호텔 재판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청용과 고참들은 자신들이 구단의 프로 선수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클럽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신태용 감독이 시도했던 것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차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당연한 트로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기득권을 누리던 보스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거죠. 결국 전문성이 족벌주의와 다를 바 없는 그들만의 카르텔에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눈을 돌려 유럽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돈과는 완전히 다른 평행세계가 그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감독, 더 매니저라는 단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세계. 어떤 이들은 이걸 독재라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팀을 팀답게 만드는 가장 필요하고도
건강한 독재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을 보십시오. 그는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축구를 넘어선 당대 최고의 아이콘과 충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낭설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라커룸에서 축구화를 걷어차 베컴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고 그 다음 시즌에 즉시 팔아버렸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리고 감독인 나보다 위대한 선수는 더더욱 없다. 이것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제국을 건설한 철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은 펩 과르디올라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가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클럽의 상징이자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문장이었던 조 하트를 내친 것이었습니다. 왜? 단지 자신의 축구 철학, 즉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에 조 하트의 발밑 기술이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팬들의 반발? 언론의 비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괴물 같은 에고를 가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메시 중심의 시스템에 불만을 품자 단 한 시즌 만에 가차없이 내보냈습니다. 감독의 철학은 그 어떤 슈퍼스타의 이름값보다도 위에 있었던 겁니다. 스페셜 원 주제, 무리뉴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는 맨유에서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던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폴 포그바가 훈련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모든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부주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어떻습니까?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성 이케르 카시아스를 벤치로 보내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팀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곳의 보스는 오직 나 하나다.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럽에서 감독과 선수의 관계는 프로페셔널 계약 관계입니다. 감독은 클럽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선수는 아무리 몸값이 비싸도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연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약서 위에 선후배라는 비공식적 권력관계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전술이 인간관계와 파벌 논리에 밀려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울산의 프런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들은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선수들의 파벌 노름을 방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자신이 그 파벌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구단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선수들의 눈치나 보는 동조자이자 공범이었던 겁니다. 결국 사회의 낡은 관습이 투로의 원칙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둔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구단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에서 벌어진 이 쿠데타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축구계 전체에 울리는 가장 강력한 적색 병보입니다. 바로 뒤틀려버린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처절한 경고등이란 말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이 기형적인 고개 숙이는 문화가 결국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신의 연차가 감독의 전술보다, 심지어는 클럽의 목표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믿는 그런 괴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울산 구단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이 썩어빠진 문화를 방치하고 묵인하고 심지어는 동조함으로써 이 괴물을 키워낸 공범입니다. 한국 축구가 진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문화적인 대수술을 감행해야만 합니다.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권력 위에 감독이라는 공식적인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이 당연한 상식을 회복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감독 축출 사태는 반드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태용 개인의 문제도 이청용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클럽이라는 단 하나의 왕만을 섬겨야 할 시스템이 라커룸의 작은 왕들을 숭배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 실패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커룸의 진정한 권력은 과연 누가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